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경제특화 뉴스 쏙쏙 경제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오는 2025년까지 시속 200km 이상으로 달리는 준고속철도가 구축돼 전국 3시간대 열차 생활권이 열리고 수도권 통구는 30분대로 단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주택연금의 문턱을 낮춘 내 집 연금 3종 세트가 인기를 끌면서 지난달 주택연금 가입자가 1,300명으로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2007년 주택연금 출시 이후 사상 최다 기록입니다. 경기 침체 여파로 직장인들이 경조사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경조사비가 주요 구성 항목인 가구 간 이전 지출에 올해 1분기 근로자 가구의 지출은 1년 전보다 13,000원이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중국을 상대로 기록한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수출 부진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19.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한 주간 재계와 주요 CEO 동향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YTN 객원 해설위원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롯데그룹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 해도 그러게요.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자, 이 롯데그룹 검찰의 비자금 수사를 계속 받고 있는 가운데서 또 국세청의 세무조사까지 들어왔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이 롯데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한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어제 한국 롯데 일종의 주주회사격이죠. 호텔 롯데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이 회사가 부여와 제주의 리조트를 헐값에 인수한 것이 비자금 조성 목적이 아니겠느냐 이런 거고요. 세금을 축소하기 위해서 이 적자를 부풀렸다 이런 의혹입니다. 특히 이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부여와 제주 리조트의 대표 같은 경우는 신동빈 회장의 최측근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그 비자금 조성 의혹이 사실상 신동빈 현 회장을 겨냥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 롯데와 관련한 의혹을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요.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한 네이처 리퍼블릭 정은호 대표의 면세점 입점 로비가 있고요. 또 이제 형제간 분쟁 이후에는 검찰 수사와 세무당국의 세무조사 그리고 언론의 문제 제기로 일종의 그 롯데의 민낯이 밝혀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는 이전 정권에서 롯데그룹 특혜 의혹까지 불거져가지고 예. 그야말로 이제 롯데그룹이 태풍의 눈 속으로 진입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네. 자, 검찰 수사와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받으면서 사실 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입지가 상당히 좀 좁아지고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상당히 수세적인 입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일단은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전념하는 모습 보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지금 수세적인 입장인 것만은 분명하고요. 롯데가 그간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롯데케미칼의 미국 루이지애나주 에탄 크래커 공장 기공식에 참석한 후에 예. 어제 16일이죠. 일본에 입국한 상태입니다. 에탄 화학물질 분해하는 설비죠? 그렇습니다. 예. 롯데케미칼이 상당히 그 주력해온 공장입니다. 예. 여기에 참석하고 나서 일본에 들어왔는데 당분간은 일본에 머물면서 그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25일로 예정돼 있는데 예. 이 주주총회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이제 형이 다시 현 경영진의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는데 이걸 차단한다는 전략인데요. 이번에 이 회사 주총이 열리게 되면 지난해 여름 형제 분쟁이 시작된 후에 이른바 3라운드 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허. 아시다시피 2라운드까지는 동생 차남이 수월하게 이겼는데 예. 이런 복잡한 문제까지 벌어진 상황에서도 다시 이길 수 있을지 이번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을 둘러싸고 그동안 동생 측에 밀려왔던 신동주 전 일본 롯데 부회장. 그렇습니다. 네. 자, 이런 면에서 봤을 때 공교롭게도 입지가 유리해지고 있어요.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입지가 유리해진 면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최근에 상당히 공세적인 입장을 잇따라 표명하고 있습니다. 롯데 경영 정상화를 위한 모임이라는 일본 온라인 사이트가 개설되어 있는데요. 네. 여기 이제 광윤사 대표 자격으로 성명을 냈더군요. 내용을 보니까 신동빈 회장이 한국에 귀국을 해서 이제 문제가 한국에서 벌어졌으니까 일단의 사태에 대해서 해명해라. 그리고 그 동생 편을 들고 있는 수쿠다 다카유키라고 이제 일본 롯데홀딩스 사장이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은 일본에서 이 사태에 대해서 해명해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영 정상화를 위한 긴급 협의의 장을 요구를 했는데 롯데에서 거부했다.
그래서 주주총회를 요구한다 이런 얘기를 덧붙였고요. 예. 그러면서 한국 롯데의 모기업인 롯데홀딩스가 설명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 마치 바람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어서 정상적인 경영에서 일탈했다. 이렇게 공세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바람, 이 검찰의 비자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 바람이 좀 이어지면서 또 대중들에게도 좀 낯설지 않은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네. 바로 서미경이라는 인물인데 그렇죠. 어떤 인물이고 또 왜 검찰의 수사망에 오르게 됐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젊은 분들한테는 익숙치 않을 텐데 연배가 좀 있는 분들은 아마 이 이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미스 롯데 출신의 연예인이고요. 신격호 총괄 회장의 세 번째 부인이 되는 셈입니다. 그 사이에서 난 신유미 씨 같은 경우는 현재 롯데호텔 고문직으로 롯데그룹 경영에도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두 모녀는 모두 1,000억 원대 이상의 주식과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롯데그룹과의 부동산 거래를 통해서 비자금을 조성한 창구가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사고 있고요. 또 예. 롯데 백화점의 식당 운영권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이 모든 사태의 발단은 사실 그 신격호 명예회장 이후에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의 그런 형제 간의 분쟁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형제 간의 분쟁이 쭉 이어지다가 갑자기 검찰 수사로 국면이 확 바뀌었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이 점은 사실은 여전히 오리무중인데요. 왜 검찰이 갑작스럽게 롯데와 관련된 모든 의혹을 다 제기하고 나섰느냐, 조사하고 나섰느냐. 예. 여러 가지 얘기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비자금 조성과 그로 인한 횡령 배임 의혹에 대한 증거를 구체적으로 검찰이 확보해서 수사를 시작한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예. 좀 전방위적으로 조사를 거듭하고 있으니까요. 형제 분쟁 과정에서 롯데그룹의 이미지가 상당히 나빠졌습니다. 국민 비난 여론에 직면했는데 이걸 활용하면서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수사하고 있는 게 아니냐 예. 이런 분석을 해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사실 그 롯데뿐만 아니라 효성이나 두산, 금호 아시아나그룹 사태에서도 보듯이 형제 간 분쟁 와중에는 상당히 민감한 외부로 흘러나와서는 안 되는 정보들이 검찰에 들어가고 그걸 통해서 검찰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우리 속담에 3대가는 부자 없다 이런 얘기 있는데요. 영원할 것 같은 재벌도 결국은 그 가족 간 불화로 예. 그 영속성이 흔들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롯데그룹은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보고요. 예. 자, 이어서 우리나라 IT 벤처 업계의 뭐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기업가상을 받았어요. 언론에 이제 많이 나왔는데 이게 어떤 상인지 저도 익숙치가 않아서 어떤 상인가요? 구글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올해의 기업가를 각 국별로 뽑는 건데요. 네. 그리고 나서 60여 개국에서 그 상을 받은 분들이 모여서 세계 기업가상을 수상하는데요. 올해는 이제 모나코에서 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1986년부터 시작이 됐고 점차 권위를 얻어가고 있는 상이다. 어떤 단체인가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언스텐 영이라는 곳이 주도하는 회계법인이 주도하는 데고요. 예. 그 묘하게 그 EY라는 게 그 회사의 영어 대표이기도 하고 예. Entrepreneur of the Year, 올해의 기업가 상이라는 거의 약자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런 단체를 만들고 수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혁신을 주도한 기업가들한테 상을 주고 있는 건데 예. 조금씩 그 권위가 쌓이고 있는 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요즘에 그 김범수 의장이 카카오 택시 또 카카오 드라이버 같은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이거 뭐 호평을 받기도 하고 혹평을 받기도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카카오 택시는 아시다시피 콜 택시고 카카오 드라이브는 이제 대리운전 서비스인데 기존 오프라인 사업자들이 이미 많지 않습니까? 이제 이분들과의 갈등이 좀 고조되고 있는데 일종의 골목 상권 침해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는 거죠. 근데 네. 이제 카카오 측에서는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도 만족하고 이걸 통해서 이런 직업 종사자들의 수입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윈윈이다. 그래서 이제 카카오 측에서는 이걸 O2O 서비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O2O. O2O 뭡니까? 온라인 투 오프라인. 네. 그러니까 오프라인 그런 서비스들을 이제 카카오란 온라인 플랫폼으로 실현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존의 택시 운전기사나 대리운전 기사들을 그렇습니다. 온라인 이런 카카오 서비스 같은 것으로 연결해 준다 이거군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나아가서 무슨 가사 도우미 서비스까지 연결시킨다 이런 계획들도 있는데요. 예. 정말 이 실험이 성공하려면 이런 이제 직업 종사자들이 수입이 올라가야 되겠죠. 이 예. 서비스 때문에 득을 봤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관건일 테고요. 또 하나 이제 김범수 의장 같은 경우에 이제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게 다음하고 카카오가 합병해서 카카오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시너지 효과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 나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런 이제 비난도 극복해내는 게
새로운 도전 과제라고 과제입니다. 하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24시간 내 배송, 그러니까 반나절이면은 물건을 받아볼 수 있다. 이래서 이제 로켓 배송이라는 그렇습니다. 어떤 서비스를 딱 내걸고 있는 쿠팡 이야기인데요. 네, 네. 이 쿠팡이 기존 택배업계와 사실 그 도입 당시부터 로켓 배송을 두고서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최근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최근에 그 논란이 재현됐는데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정부에서 이제 아예 온 오프라인 유통업체에 직접 물류를 허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택배 산업 측에서 상당히 반발하고 있죠. 예. 쿠팡 살리려고 우리 다 죽으란 얘기냐 이런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택배 산업을 대표하는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검찰에 쿠팡을 고발했습니다. 예. 요지는 이겁니다. 계속해서 반복되어 온 건데요. 그러니까 그 로켓 배송을 할 때 이게 이제 화물 자동차 운수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예. 1.5톤 이하 자가용 화물 자동차는 유상으로 이제 사업을 못 하게 돼 있는데요. 예. 지금은 이제 무상 서비스를 쿠팡 측에서 내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품을 샀다 마음에 안 들어서 반환할 때 5천 원을 돌려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택배 산업 측에서 보면 이 배송비가 가격에 포함된 거니까 이건 유상 서비스다. 그러니까 불법이다. 검찰에서 CCBB를 가려달라 이런 입장이고요. 그렇죠. 결국은 검찰 측에서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쿠팡 소식까지 살펴봤는데요. 한 주간의 재계 CEO 동향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자, YTN 개건 해설위원 김방희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LG전자의 상냉장, 하냉동 냉장고가 유럽에 이어서 호주에서도 호평을 받았습니다. LG전자는 이 냉장고가 호주의 월간 소비자 정보지 초이스가 실시한 성능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품은 앞서 3월 유럽의 소비자 매체인 이탈리아 알트로 콘수모와 영국 위치 그리고 4월 프랑스 크 슈아지르로부터 각각 냉장고 성능 평가에서 1위를 받은 바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어린이 구호 모금을 전달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해 10월부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함께 동전을 모아서 세계 어린이의 교육, 보건, 영양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함께하는 동전 모금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롯데면세점은 어제 중국 상하이에서 롯데물산, 롯데호텔, 롯데월드 어드벤처와 함께 한류 콘텐츠를 소개하는 로드쇼를 개최한 데 이어 오늘은 텐진에서 관광객 유치 활동을 벌였습니다. 롯데면세점은 지난해 중국 사무소를 통해 중국인 관광객 173만 명을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제거업체 오리온이 식품 사업에 진출합니다. 오리온은 오늘 농협과 합작 투자 계약을 맺고 국산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 생산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에 따라 농협이 농산물을 공급하고 합작법인에서 제품을 생산하면 오리온이 판매하는 형태로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도시개발업체인 DSD 3호와 중국의 컨설팅 전문회사 베이징 브리징 컨설팅이 오늘 중국 베이징에서 포괄적 업무 협력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두 회사는 앞으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조성 중인 바이오 메디컬 산업단지에 유망한 중국 기업과 중국 자본의 투자 유치를 위해서 서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삼성이 아시아에서 가장 신뢰할 만하고 평판 좋은 기업이라는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장조사 기업 닐슨 등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13개 국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아시아 톱 1000개의 브랜드를 조사한 결과 삼성이 1위에 올라서 5년 연속 정상을 지켰습니다. 애플이 2위, 소니가 3위를 차지했고 네슬레, 파나소닉, 나이키, LG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검찰 수사와 구조조정으로 안팎이 어수선한 대우조선해양이 19개월 연속 수주 잔량 부문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영국의 분석기관인 클락슨 조사 결과 대우조선 옥포조선소의 수주 잔량은 지난달 말 기준 표준 화물선 환산 톤수로 747만 8천 CGT를 기록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대우조선해양은 19개월째 수주 잔량 1위를 유지했고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와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금요일 쏙쏙 경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저녁 6시에 뉴스통이 방송됩니다.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